저는 혼민한자 시리즈의 책을 지은 한돌자 김정호입니다. 주감 김종현 선생님은 혼민한자를 감수하신 분입니다.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쓰기 어려운 글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혼민한자는 배우기 어려운 한자를 한글처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또 온 나라 사람들이 완전하게 잘 배우도록 지은 책이므로 혼민한자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훈민 한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알기 쉽게 한자를 배우도록 지난 20년간 갈고 닦아서 지은 책입니다. 비록 목소리가 곱지 못하고 말씨가 어눌하나 강의 내용은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고치고 또 고치고 가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초등 훈민 한자는 교육용 한자 1800글자에서 훈민 한자의 학습 원리를 배우기 쉬운 한자 800글자를 뽑아서 1권, 2권, 3권, 4권으로 나누어 200글자씩 배워나갑니다. 초등 훈민 한자는 한자를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므로 한글을 잘 아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배우기에 좋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은 먼저 초등 훈민 한자 1권, 2권, 3권, 4권의 800글자를 먼저 배우고 계속하여 교육용 한자 1800자를 배우면 한결 공부가 쉬울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초등 훈민 한자를 꼭 배우지 않아도 훈민 한자 강의 기초학습편과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하권 그리고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하권의 차례로 배워 나가거나 또는 훈민 한자 강의 기초학습편과 그리고 6급 한자 학습편, 5급, 4급 그리고 3급 한자 학습편으로 교육용 한자를 배워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초등 훈민 한자 1권 속 페이지에 가운데 양이 있습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긴 장대 양 끝에 물통을 매달아 물을 깃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긴 장대 양 끝에 물통을 매달아 물을 깃는 사람을 상행한 글자가 대전과 소전의 가운데 양이고 이 대전과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선분으로 그 모양을 변형하여 가운데 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정자체 가운데 앙 모양의 글자를 해서라고 합니다. 소전의 가운데 앙은 붉은색으로 나타낸 이 부분 글자는 물통을 매단 긴 장대를 상행한 글자이고 그 밑에 있는 클대는 사람을 상행한 글자입니다.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순선문으로 변형하여 물통을 매단 긴 장대를 상행한 글자에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클대를 결합하여 가운데 앙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운데 앙은 물통을 매단 긴 장대로 물을 깃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은 장대의 한 가운데를 어깨에 메어야 기울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가운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중앙이 있고 중앙은 가운데 중 가운데 앙이므로 그 뜻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가운데 앙입니다. 먼저 이 도우미 그림과 그리고 이 도우미 글자인 대전과 소전의 글자와 이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해설을 대비하여 한자를 배우는 학습법을 영상기억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먼저 이 풀초를 영상기억법으로 공부하고 풀초 머리 밑에 가운데 앙을 결합하면 무슨 글자니 하고 물으면 예 꽃뿌리 영입니다 하고 대답하듯이 한자를 배워나갑니다. 한글에서 기억에 아를 쓰면 가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일변에 가운데 앙을 결합하면 비칠영이 되고 또 죽을사변에 가운데 앙을 결합하면 재앙앙이 됩니다. 이와 같이 훈민 한자는 한글처럼 부분 글자를 먼저 영상기억법으로 배우고 이 글자들을 결합하여 점차 어려운 글자로 배워나갑니다. 훈민 한자는 중고등학생은 물론이요 한글을 잘 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보통 학생이 250시간에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용 한자 1800자를 잘 배울 수 있는 교재입니다. 교육용 한자는 언어 형성기인 초등학교 시절에 배워야 하며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학습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언어 형성기란 만 12세를 전후하여
언어의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훈민 한자는 일주일에 5시간, 1시간에 10글자씩 공부하여 250시간, 곧 약 1년 반 동안에 교육용 한자 1800자와 한자를 완전하게 잘 배우는 교재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노벨상을 타려면 먼저 차근차근 한자를 배워서 학문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한자를 잘 배우면 어휘력이 높아지고 학습력이 왕성하여 모든 과목의 학습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한자 한문은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 교과입니다. 훈민 한자는 배우기 쉽고 잊지 않습니다. 보기로 날아갈 비가 있습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날아갈 비의 짜임을 이와 같이 분해하여 쓰면서 공부합니다. 먼저 새의 한쪽 날개, 그리고 날개를 삐친 점, 오른 점, 새의 몸, 새의 가슴, 새의 배, 다른 쪽 날개로 꿰고 삐친 점, 오른 점 하면 날아갈 비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새의 한쪽 날개, 삐친 점, 오른 점, 새의 몸, 새의 가슴, 새의 배, 다른 쪽 날개로 꿰고 삐친 점, 오른 점 하면 날아갈 비를 단숨에 기억하여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훈민 한자에서는 첫째, 한자를 전서와 해설을 대비하여 자원을 분석하고 한자를 체계화하여, 둘째, 쉬운 글자부터 어려운 글자로 스몰 스텝으로 배워나가며, 셋째, 체계를 세운 한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한 글자를 배우는 노력으로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배워나가며, 넷째, 한자의 모양은 영상기억법으로 배웁니다. 보기로 세조가 있습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가 앉아있는 옆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새 옆 모습을 상영한 글자가 소전의 세조이고, 이 소전의 세조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세조의 우리가 쓰는 해서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세조를 소전을 바탕으로 그 부분획을 구분하여 보면 새 부리, 새 목, 새 머리와 눈, 머리 닫고 목 뒤에 털, 몸과 날개, 발과 꼬리를 가로 넉점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획을 차례로 말하면서 써 나아가면서 기억합니다. 새 부리, 새 목, 머리와 눈, 머리 닫고 목 뒤에 털, 몸과 날개, 발과 꼬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자를 10번 쓰는 동안에 우리는 이 획이 복잡한 세조를 완전히 기억하여 잊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한자의 의미의 변천은 연상기억법으로 배웁니다. 하나의 한자의 뜻이 파생하여 여러가지 다른 뜻이 있는 한자는 한자마다 그 의미의 변천을 풀이하여 연상기억법으로 배우고, 여섯째,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의 모양이 변형한 원리와 그 모양을 배우고, 보기로 이을승, 가질지, 밭들봉, 절배, 가리킬지, 이를실, 나, 이렇게 7글자가 있습니다. 이 7글자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손수가 변형한 부분 글자입니다. 그 근거는 소전과 대비하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훈민 한자에서는 한자를 구성하는 그 부분 글자의 모양이 변형한 원리와 모양과 그 이름을 배웁니다. 일곱째, 획수가 많아서 배우고 쓰기 어려운 글자는 파자기억법으로 배웁니다. 파자기억법이란 말은 한자를 그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나누어서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보기로 여러 짐승수가 있습니다. 여러 짐승수에서 변에 있는 이 부분은 산짐승의 상형자이고, 오른쪽의 계계는 집짐승을 대표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산짐승과 집짐승의 뜻을 합하여 여러 짐승수입니다. 이 글자를 파자하면 입구, 입구, 바전, 한일, 입구, 계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을 따서 구구전 일구견이라, 구구전 일구견이라 이렇게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억한 다음에 차례로 입구, 입구, 바전, 한일, 입구, 계견 이렇게 구구전 일구를 써 나아가면 여러 짐승수를 단번에 기억하여 잊지 않고 10번 쓰는 동안에 완전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훈민 한자에서는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의 그 모양이 변형한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알므로 누구나 파자 기억법으로 만들어가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째, 훈민 한자에서는 교육공학의 원리에 따라 형성평가를 하여 틀린 글자는 피드백하며 훈민 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한 번 배운 한자를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교재입니다. 그러면 훈민 한자를 스몰 스텝으로 배워 나가기 위하여 기본 획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자에는 몇 획인가 하고 획수를 세어서 부수자에 따라 옥편에 정리하고 획수가 많은 한자도 기본 획으로 나누어 획수를 세고 또 한자를 쓸 때에는 필순에 따라 차례대로 씁니다. 보기로 나라갈비가 있는데 나라갈비는 9획이고 이렇게 필순에 따라 차례로 써 나갑니다. 또 세조는 11획이고 필순에 따라 차례로 세조의 글자를 써 나갑니다. 이때 한 획으로 셈하는 점과 획을 점획이라고 합니다. 일반 옥편을 찾는 부수자의 한 획의 글자는 6글자가 있습니다. 한일, 뚫을권, 점주, 삐질별, 세을, 갈고리골 이렇게 모두 6글자가 있습니다. 한 획은 붓을 한 번 대었다가 뗄 때까지를 한 획으로 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일도 한 획이고 세을은 한일처럼 가로 그어서 방향을 바꿔 구부리고 또 이렇게 뚝 떼는데 이 글자도 붓을 한 번 대었다가 떼므로 세을도 한 획입니다. 한자에서 한 획으로 쓰는 글자를 샅샅이 찾아내니 모두 34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34글자를 결합하여 모든 한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 획에 이름이 없는 글자는 훈민 한자의 저자 한돌자 김종호가 임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훈민 한자는 계단을 밟고 높은 곳에 오르듯이 쉬운 글자부터 어려운 글자로 차근차근 배워나갑니다. 이것을 구조학습에서 스몰 스텝이라고 합니다. 훈민 한자는 스몰 스텝으로 배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는 한자입니다. 훈민 한자는 먼저 기본 획을 배우고 이 기본 획을 바탕으로 그 획이 간단한 원소자와 지사자를 먼저 배우고 이 원소자와 지사자를 결합하여 공소자를 배워나가고 차츰 더 어려운 글자인 파생공소자로 배워나갑니다. 선생님, 기본획 34글자 이거 알면 한자 기초는 끝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한자 쓰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훈민 한자를 배워나가려면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은 초등훈민 한자를 배우고 또 훈민 한자 강의 기초학습편과 6급, 5급, 4급, 3급으로 배워나가면 됩니다. 또 이렇게 배우고 두 번 다시 배울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기초학습편을 먼저 배우고 중학교 사학원, 하학원,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사학원, 하학원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배우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390글자만 알면 한자 기초는 끝내줍니까? 그렇습니다. 기초학습편의 390글자를 다 배우고 나면 장난감 로봇을 조립하듯이 짜 맞추어 가면서 교육용 한자 1800자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훈민 한자는 골치 아프게 달달달 외우는 공부가 아니고 한자의 원리를 알고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한글처럼 쉽게 배우므로 훈민 한자입니다. 먼저 기본획을 공부하고 원소자와 지사자를 차례로 공부하는 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과 세을은 낱말에도 쓰이는 독립글자입니다. 그래서 한일에는 일등, 통일, 또 세을에는 을축, 가불과 같은 이런 한자어로 쓰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글자들은 낱말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획 곧 한 획으로 셈하고 두 번째 부분 글자 곧 한자의 일부분이 되고 또 세 번째 지소자가 됩니다. 지소자라는 말은 가리키치 바탕소 글자자입니다. 그래서 지사자를 구성하는 원소가 되는 글자가 지소자입니다. 기본획이 한자의 어느 부분에 쓰이는가 보기 글자를 참고하시고 또
모양이 비슷한 글자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에도 꼭지점, 오른점, 왼점, 비친 점, 치켜 올림이 각각 그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뚫을권과 내리긋기는 같이 내리긋 모양이지만 뚫을권은 끝을 머무르고 내리긋기는 그 끝을 뾰족하게 나타냅니다. 또 갈고리골이 있고 구분 갈고리는 약간 구분 모양입니다. 또 삐침과 다롤 삐침은 그 삐친 각도가 다름이 있고 파임에서도 파임과 파임 받침은 그 파임한 기울어진 정도가 다릅니다. 먼저 차근차근 기본획을 살펴보시고 이 한 획의 글자들이 모여서 모든 한자의 모양이 되는 매우 소중한 공부이니 먼저 그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로 한일, 뚫을꼼, 빛일별, 다롤 삐침, 또 갈고리 이런 글자들을 보고 이 모양을 알아야 합니다. 글자의 모양을 익히고 글자를 써 나아가는 방향과 글자의 끝을 머무르는 획과 삐침처럼 끝이 가늘어지게 쓰는 획을 구별하여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소리로 글자를 읽으면서 이 기본획 쓰기를 할 때에는 정성 들여서 이 테두리 안에 쓰고 또 그 옆칸에는 똑같은 모양으로 씁니다. 이렇게 두 글자를 아래로 써 내려간 다음에 다시 펜의 색깔을 바꾸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같은 글자를 계속하여 10번을 같은 방향으로 써 나가면 실증이 나서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쓸 때 기본 획의 이름을 읽으면서 쓰면은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정신이 집중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애써 외우지 않아도 기억이 잘 됩니다. 이렇게 훈민한자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을 지켜가면서 정신을 집중하여 공부하여야 한자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훈민한자의 기본획 34글자입니다. 이 34글자를 결합하여 모든 한자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한자든지 이 기본획으로 나누어서 그 획수를 정확하게 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업업의 이 기본획이 꼭지점이고 마음심의 이 기본획이 오른점이고 마음심의 왼쪽에 있는 이 기본획이 왼점이고 머리수의 위에 있는 이 기본획이 삐친 점이고 넓을 호의 이 기본획이 치켜 올림이고 석삼의 이 기본획이 한일이고 내물천 내천의 이 기본획이 뚫을권이고 가운데 중에 이 내리근 획이 기본획이 내리긋기입니다. 이 뚫을권과 내리긋기는 그 끝을 머무르는 것과 가늘게 뽑는 것이 다릅니다. 오른쪽 위에 이 기본획이 삐침이고 다롤의 왼편에 있는 이 삐친 모양이 다롤 삐침입니다. 법칙칙의 오른쪽에 있는 기본획이 갈고리이고 아들자의 이 부분이 구분 갈고리입니다. 그리고 백성민의 이 기본획이 붙은 갈고리이고 갓관의 위에 쓰이는 이 기본획이 편갈고리이고 대신대의 이 기본획이 지게다리입니다. 마음심에 쓰이는 이 기본획이 누운 지게다리이고 하늘건에 쓰이는 이 기본획이 새을입니다. 구멍곡의 오른쪽에 있는 이 기본획이 새가슴이고 여덟팔의 오른쪽에 있는 이 기본획이 파임이고 세울건에 쓰이는 이 기본획이 파임 받침입니다. 그래서 파임과 파임 받침은 그 모양이 같으나 기울어진 정도가 다릅니다. 파전의 이 기본획이 가로꺾음이고 망할망의 이 기본획이 수물은이고 매산의 이 기본획이 매산 붙임이고 여자녀의 이 기본획이 삐쳐꺾음이고 오나라어의 가운데에 쓰이는 이 기본획이 내리거 가로꺾음입니다. 얼핏 보면 이 글자는 두 획의 글자로 보이나 이렇게 내리거서 가로 꺾을 때까지 붓을 한 번 대었다 때므로 한 획의 글자입니다. 어조사야의 이 기본획이 치켜 꺾은 갈고리이고 할위 될 위에 가운데에 있는 이 기본획이 가로그 삐쳐 꺾음이고 물수의 왼편에 있는 이 기본획이 가로그 삐침입니다. 가로그 삐쳐 꺾음과 가로그 삐침은 그 끝이 머무르는 것과 가늘게 뽑는 것이 다릅니다.
행할 향의 이 기본 획이 가로 꺾은 갈고리이고 달월의 위와 오른쪽을 나타내는 이 기본 획이 달월 꺾은 갈고리이고 활궁의 이 기본 획이 내리그 가로 꺾은 갈고리입니다. 그리고 봉황새 봉황의 위와 오른쪽을 차지하는 이 기본 획이 봉의 날개이고 어릴류의 이 기본 획이 미처 지킴입니다. 그리고 이엔에 쓰이는 이 기본 획이 이엔의 구분 갈고리입니다. 이엔의 구분 갈고리는 얼핏 보면 두 획으로 보이나 붓을 한 번 대어서 끝까지 다 쓴 다음에 뚝 떼므로 한 획으로 셈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이 기본 획을 공부하여서 모든 한자를 보고 그 한자가 몇 획인과 기본 획으로 나누어서 셀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한자를 배워 나갈 때 이 기본 획을 결합하여 모든 한자의 모양이 이루어지므로 이 공부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훈민 한자의 기본획 34글자입니다. 이 기본획 쓰기는 초등 훈민 한자 1권 5쪽에 있습니다. 본문 학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획 쓰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기본획 쓰기 공부는 작은 소리로 기본획의 이름을 말하면서 테두리가 그려진 곳을 벗어나지 않게 그 안에 쓰고 그 옆에 꼭 같은 모양으로 써 나갑니다. 꼭지점, 꼭지점, 오른점, 오른점, 왼점, 왼점, 삐친 점, 삐친 점, 치켜 올림, 치켜 올림, 한일, 한일, 뚫을곤, 뚫을곤, 내리긋기, 내리긋기, 삐칠별, 삐칠별, 달월 삐침, 달월 삐침, 갈고리, 갈고리, 구분 갈고리, 구분 갈고리, 붙은 갈고리, 붙은 갈고리, 평갈고리, 평갈고리, 지게다리, 지게다리, 누운 지게다리, 누운 지게다리, 새을, 새을 이렇게 밑에까지 다 썼으면 이번에는 다른 색의 펜으로 바꾸어 써 내려갑니다. 꼭지점, 꼭지점, 오른점, 오른점, 왼점, 왼점 이렇게 저 밑에까지 다 써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기본획 쓰기 공부를 정성 들여 잘 하게 됩니다. 같은 글자를 옆으로 계속하여 써 나가면 실증이 나기 쉽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끝까지 기본획 쓰기 공부를 하면 기본획의 모양과 이름을 잘 알게 됩니다.